먼저 불법성 사모님께 기하는 상기 의뢰가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예, 이어서 한글 반야심경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의자를 더 추가로 갖고 와서 뒤에 밝은 주문이며 이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 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 승하게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 승하게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 승하게 모지사바.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불교 청년의 헌장 전문 및 강령을 낭독하겠습니다. 헌장 전문: 배달민족의 정기를 이어받은 우리 불교 청년들은 불타의 숭고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심신개발과 사회정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구국 공포로서 국내 불교의 군자탑을 이룩한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젊은 불자의 기백과 용기와 지혜로서 불법을 수호하는 선법 도생의 정토 건설에 몸바친다.
민족 분단의 아픔을 해결할 역사적 사명과 책임을 인식하고 통일 성업을 위하여 앞장설 것을 선보전에 엄숙히 서원한다. 하나, 우리는 부처님의 정각을 이루어 참다운 인간이 된다. 하나, 우리는 부처님의 정법을 받들어 올바른 사회를 만든다. 하나, 우리는 부처님의 정도를 지키고 실천하여 인류를 구제한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해주신 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가장 엄선된 분들만 초청해서 우리 저기 참석해주신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한불교 청년회 하재길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대한불교 청년회 배영진 고문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대한불교 청년회 포교위원장 김정현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예, 직할 조계사 청년회 16대 부회장 방대식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예, 18대 부회장 이문수님, 예, 19대 부회장 유정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계사 필상품물의 오승준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많은 분들이 다 참석해주셨지만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창립 1주년을 맞은 만해청년회 민경순 회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늘 이 자리만 서면 너무 감격해가지고 반갑습니다. 현 시국이 이래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뵐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만해불교 청년회 회장 고문지 민경수입니다. 회장 인사말이라고 사실 저희 도정부장님 좀 써주셔서 가지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난 1년을 돌이켜보니 정말 두렵도록 황망했고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런 생각으로 정말 날밤을 샜던 적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청년회 활동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회 선배님들을 모시고 내가 과연 청년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몇 날 몇 밤을 샜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저기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저희 도반님들 덕분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까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흐른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죠. 만해청년회가 바로 이 자리에서 창립을 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첫 돌을 맞았습니다. 근데 첫 돌을 맞는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좀 나이 든 청년이죠. 나이들이 대부분이 50대라서 과연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하고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무언가를 생각하고 하고자 노력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나이가 50대 후반을 넘고 있습니다만 청년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아들도 저기 앉아 있습니다만 제 아들도 우리가 열심히 발판 반듯한 진행으로 우리가 발판을 마련해 두면 우리 후세들이 저 아이들이 우리가 지나온 길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불교가 그래도 좀 반듯해지고 청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래도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열심히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해청년회가 어떻게 창립했는지는 모두들 알고 계실 건데요. 여기 범일 저희 부회장님이 계십니다만 이게 젊은 분들이 주축이 돼서 정말 말 그대로 청정불교, 청정승단을 염원하면서 만들어진 청년회가 만해청년회예요.
여기 하정현 회장님도 계십니다만 중앙상무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을 또 이끌어주셔서 저희가 더 반듯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고 또 저희 자부님 아니 고모님 배용진 고모님 계신데 늘 정말 뼈아픈 고문을 해드리는데도 허허허 웃으시면서 네, 응해주시고 늘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시무장에서 안내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안내봉사를 하는 것 포함해서 만해청년회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사업 계획을 마련해 주시고 그 단초를 마련해 주신 분이 오늘은 참석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전준호 전 중앙회장님이세요. 그분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해청년회라는 정말 요법한 단체의 이름을 지어주신 전 중앙회 그 사무총장님이 계신데 한정인 사무총장님 또 이면주 자모님 안 오셨습니다만 그런 분들께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오늘은 만해청년회 1주년이라서 모든 분들한테 저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상을 다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안 되지 싶어서 그 상 드리는 건 우리가 그 연말에 송년회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또 다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소정의 상 주는 거라 상을 다시 준비해서 여러분들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잊었는데요. 저희 지금 촬영해 주시는 촬영 기사네요 오늘은. 구재환 자모님이 계신데 저희가 SOS를 치면 도와주세요 하면 무슨 일을 하시던 제껴놓으시고 오세요. 제가 몸으로 하시는 일부터 시작해서 정말 칼 들고 낫 들고 풀 베는 것부터 시작해서 현수막 설치까지 물씬 양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일선에서 뛰시는 분이신데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시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도 대한불교 청년회가 엊그제 사실 6월 20일 날 100주년 기념법회를 이 자리에서 가졌는데 청년회가 100주년이 됐고 저희는 1주년이 돼서 앞으로 만해청년회의 100주년이 대불청의 미래의 100주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책임감으로 만해청년회를 조급하게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현 사회 사태가 이러한데도 조심스러운 발걸음 여기까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인사말은 카톡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거 보시면 이게 인사말이었구나. 근데 이 회장이 옆으로 비껴가서 다른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차근하게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곳까지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런 시국에도 먼 길 마다 않고 달려와 주신 우리 대한불교 청년회 하재규 회장님의 축하 인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앙회장 하재길입니다. 작년 6월 29일 날 우리가 만해불교 청년회가 지금 창립을 했었고 올해가 대한불교 청년회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안녕. 저는 만해불교 청년회 처음 창립할 때 그때 이제 고민 지점들을 우리가 좀 다시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곳 시무장이 어떤 곳인지 우리 만해 한용운 선사께서 주석을 마지막까지 하셨고 그리고 100년 전 대한불교 청년회의 전신이었던 조선불교 청년회를 창립했었던 그 정신이 서린 곳이 바로 이곳이 시무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작년 대불청의 이제 시스템을 좀 바꿨어요. 아시다시피 그룹화와 그 다음에 KYBA라는 대회 명칭을 사용하기로 바꿨습니다. 그때 고민 지점들은 뭐였냐면 저기 앉아있는 우리 2세들 후배들은 젊은 세대들의 감각과 그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오늘 축하 인사해주러 오신 우리 조계사 불교 청년회 선배님들의 고민과
역량은 또 다릅니다. 근데 이 그 세대들이 하나의 대한불교 청년회라는 조직 속에서 서로 간에 융합되지 못하고 또는 서로 간에 어떤 화합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면은 서로 배척되는 이런 우리의 좀 과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룹화로 해서 20, 30대는 20, 30대대로 그리고 56세 이상은 56세 이상의 리더 그룹으로서 그래서 그룹화를 통해서 각 세대별로 자기의 그 정체성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자.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불교 청년회라고 하는 우리의 목적 그리고 만해 한용운 선사께서 가지고 계셨던 시대 정신이 지금의 어떠한 시대 정신으로 구현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활동을 하자. 그 활동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중견그룹은 중견그룹대로, 그리고 리더그룹은 리더그룹의 그 지혜와 역량을 가지고 활동을 해서 우리가 KYBA 대한불교 청년학원 전체 큰 이름으로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헌장 전문가 강령에 나와 있는 정말 불법 을 전파하는 그리고 올바른 불교를 만들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내는 이 사업에 우리가 다 같이 공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이 저는 우리의 시대 정신이었고 그리고 KIBA로 바꾸면서 앞으로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좀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대한불교 청년회가 그리고 이제 KYBA 대불청이 나아갈 정신이 그렇다면은 이제 만해불교 청년회는 새로운 작년에 그 뜻을 가지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정신 잊지 말고 계속해서 각 지회로서 시대를 읽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1년간 우리 윤영수 회장님 고생하신 거 제가 잘 압니다. 축하드리고요. 여기에 계신 만해불교 청년회 회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더욱 발전하는 그런 청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먼 길을 봐주신 우리 하정일 중앙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 지난 1년 동안 만해청년회가 자리를 잡는데 많은 분들께서 조언도 해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하셨지만 누구보다도 항상 저희들 큰 가르침을 많이 주신 우리 배영진 고문님께서 축사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출발이 있으면은 또 종점도 있고 생이 있으면은 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 자리에까지 와 있습니다. 각각의 연식은 다르지만은 해와 달이 바뀌니 변함이 없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는 나고 또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삶 자체를 갖다가 보다 유익하게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버리고 헌신하는 분들 만해불교 청년회 민영선 회장님을 비롯한 전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보살의 마음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하재길 중앙회장도 말씀하셨고 민혜 회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출범 자체가 다른 단체와는 또 다릅니다. 불교 개혁을 외치셨던 만해 한용운 스님의 뜻을 이었고 또 개혁 불사를 뜨거운 여름의 태양 아래에서 불태웠던 그 자세가 그 정신이 그 바탕이 되어서 출발한 겁니다. 기관이 다르고 기초가 다르고 또 솟아난 샘물의 모양과 색깔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답게 우리가 해나갈 책임과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한용운 대사께서 여기 자리에 계실 때 냉방에 계실 때 춘원 이강수 또 최린 이런 분들이 빈번하게 많은 그 당시에 지사라는 분들이 수시로 찾아오죠. 한 번은
이광수 선생이 문을 열고 와서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 좋았습니다. 그 누구요? 저 모르시겠습니까? 글쎄 누구더라? 저는 모르세요. 이광수입니다. 그래요? 내가 아는 이광수는 벌써 죽었는데? 난 그런 사람 모르고 착각했어. 이광수가 변절했거든. 체린도 변절했고. 그렇게 내칠 만큼 스스로가 떳떳하고 당당했던 것이죠.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 배우는 모든 불자들은 사실 자기 삶에 대해서 또 남에게 대해서 떳떳하고 당당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부끄러운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출가 승려도 그걸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사정에 오탁악세에 많은 탐진치 삼독에 어우러져서 뒤섞여 살아야 되는 세속의 우리 불자들이야 오직 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러한 생각만이라도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만해스님같이 또 주변에 아닌 것을 내치고 좋은 것만 골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면서도 그나마도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만큼은 늘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가다듬고 또 다음날 다시 어울려서 뒤섞여 살고 또 가다듬고 이렇게 가다듬어 가면서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해 정년에 우리 불교 청년 전체가 다 그 고령화되는 시절이지만은 이제 우리들의 후손 자녀들이 이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반을 닦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회가 청년회다운 그런 모습으로 나가기 위한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또 시대가 바뀜에 따라 내가 생각했던 40년 전, 30년 전의 시대 상황과 사회 그리고 청년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과 또 달라요. 그래서 다른 시대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대해서 그래서 청년은 청년다워야 하고 청년의 모습으로 세상을 보고 청년의 모습답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성세대에 매여서 살게 되면은 항상 기성세대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한계거든요. 잔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울타리의 범위에 벗어나지 말아야지. 벗어나면은 죄인 취급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 왜? 그들의 세계는 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 인생을 살아줄 수 없고 자식이 부모 인생을 살아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엄연히 알아야 되는데 각각 등 보채 각자가 세상의 주인으로서 자기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펼쳐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자기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미래 세대가 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청년회가 출범을 했고 저는 오늘 생각하기를 이 자리에 저 밑에까지 땅을 넓혀서 만해 평화센터를 이 자리에서 건립하고 그 위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소통하고 도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제안을 드렸지만은 가능성은 불명입니다. 불명이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봐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또 중앙회장께서 수두로 돌아다니면서 만해 평화센터 할 수 있는 적당한 것을 많이 물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결실을 맺어서 대한민국의 청년회가 정말 민족의 장래를 통일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하고 빛나는 역사를 자랑스럽게 이어가는 그러한 불교 청년회가 되기를 바라고 만해불청회가 거기에 선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들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감사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그 다음에 그 직순에 따라서 저희 만해 한용운 선사님의 행장을 우리 도종 부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모시겠습니다. 잠깐만. 네. 잠시만. 여기. 우리 민경수 회장님이 소개를 조금 소개를 해서. 네. 아유, 서울지구 전민 정대근 회장님. 특별한 거 아시죠?
네, 좀 늦긴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대한불교 청년회 서울지구 산하에 있는 지회예요. 만해청년회가. 근데 서울지구 저희 바로 위에 상관 아닌 상관이십니다. 엄청 컸습니다. 근데 또 너무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에 봐주세요, 회장님. 회장님, 여기 마이크 대시고요. 이런 거 안 했는데. 지구장님 한 말씀 안 하십니까? 하셔야죠, 지구장님이신데.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참 저한테는 뜻깊은 자리고요. 우리 저희 만해 스님께서 또 이제 이 자리에 계셨고 또 올해가 또 우리 만해 불청의 100주기가 되는 날이고 100주기가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참 뜻깊은 날이기도 또 진짜 뜻깊은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만해 불청이 또 한 살 먹었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요. 항상 발전할 수 있는 만해불청이 되었으면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만해 스님의 행장을 이상옥 부회장님께서 소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만해 청년회 부회장 도정 이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먼 길 오시라고 마음을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저 만해 한영호 선사의 그 행장 간략하게 이제 좀 써 있는데요. 아마 이 연보는 많은 곳에서 이렇게 아마 보시고 있을 겁니다. 저 우리 신부장 시 써 있는 저것도 이렇게 써 있지만 저희 만해 스님의 이제 특징이라든가 만해의 사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런 연보가 아니라 뭐 조선불교 유신론이라든가 그런 책을 통해서 또 그런 것을 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스님께서는 조선 나이 또 대한제국의 이제 또 성립과 또 멸망 또 일제 이제 강점기가 이렇게 찾아오면서 아마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사셨던 분이 아닌가.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운신의 법을 어떻게 어떤 그러니까 발걸음 어떤 마음으로 이제 행하셨을까라고 많이 추측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만해하는 스님의 이름을 딴 만해 청년회 이제 활동에 동참하게 된 것은 바로 만해 스님 때문에 사실 동참했습니다. 만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 대표 33명, 3.1 독립 선언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2000년 이상 5,000년 역사에도 다시 없을 귀중한 전환점이다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3.1운동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선구적인 역할을 하셨고 그 33인 중에 32인이 다 사라지고 스스로 무릎 꿇고 그 자신의 의지를 꺾었다 하더라도 오직 한 분만은 그 의지를 꺾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해 한영호 선사께서 유일하게 끝까지 민족의 독립과 자주를 외쳤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는 정말 가장 귀중하다. 뭐 더 너무나 다 아는 얘기는 하지만요. 자, 일단 스님께서 1879년 충남 홍성 옛날 홍주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설이 있는데요. 뭐 홍주 성 남쪽에서 태어났다. 뭐 옥동에서 태어났다. 뭐 스님들 나중에 출생지가 어디냐 그럴 때 출가할 때는 홍성군 주북묘 옥동 옥골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태어나셨다라고 이제 적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전에 의하면은 어릴 때 결성면 산골에 살다가 한 7, 8살 때쯤 아버지를 따라서 홍주성에 이제 이주를 했다라는 설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성면 성공이 491번지에서 출생하셨다라고 전해지고요. 그다 7살 때 이제 현재 홍주성으로 남문동에 이주했다라고 합니다. 자, 9살 때 뭐 서상이라든가 뭐 서경, 기삼백조를 통달해 신동이라고 이제 불렸는데요. 뭔가 학문에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라고 볼 수 있고 나중에 또
서당에 이제 뭐 요즘 같은 훈장이라고 그러냐? 선생님으로 또 활동도 하시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획기적인 거는 16세 때 이 갑오 농민 혁명이 발발하죠. 자, 이 해는 1894년은 조선의 운명이 아마 이제 여기서 결정이 나는 그런 사건이 바로 갑오 농민이었다는. 농민들의 반란을 그 진압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참모군으로 우리가 참모관으로 이제 출정을 해가지고 이 동학혁명군을 몰아내죠. 홍주에서 지켜냅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제 워낙 고생을 했던지 풍찬 노숙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시다가 3월 15일 그 이듬해 그 사망을 하고 마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농민혁명이 발발하면서 나라의 어떤 기운이 이제 사라져갈 때 스님은 뭐 정말 그런 16살 나이에 농민들의 어떤 그 외침, 그리고 또 아버지는 또 거기에 대한 나라를 또 지키는 그런 입장에서의 지키다가 또 운명을 달리하시고 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 않았을까. 자, 어쨌든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한 3년상을 치렀다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이 한영호 선생님의,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많이 표현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영호 선사라고 하죠. 집안이 그냥 가난했다, 몰락한 양반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 선대 뭐 3대 할아버지가 종 1품까지, 요즘으로 하면 정승자리 가까운까지 이제 올라갔던 분이고, 아버지도 이제 종 4품이라든가 자기 아버님도 그렇게 품격이 이제 높았습니다. 종 4품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요즘으로 보면 뭐 상당히 고위급 관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몰락한 양반이다라는 표현은 선대 종 1품까지 했다가 종 4품까지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아마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좀 실력, 권력이 좀 없었던 거 아니냐. 몰락한 양반집이다. 그리고 이제 뭐 그 홍주에 이제 아정 권속으로 뭐 나가서 이제 싸움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참모관이면 요즘으로 보면 거의 대위, 그러니까 영광급과 이제 대위면 참모급이라고 그러죠. 중대장 정도의 위치입니다. 사실 그런 분을 뭐 쫄병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하는 아정 권속이면 사실 중인에 속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이제 우리로 보면 이제 그냥 양반집이었죠. 무관이었고 그런 뼈대 있는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했던 영웅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본인도 이제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인물이 되어보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이야기를 자선에 이렇게 적고 있죠. 자, 어쨌든 이제 그 한복이라는 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중에 그 제적동본 그 띄워보면은 기록이 나오는데, 아버님과 어머님의 결혼을 1898년 한영호 선사 20살 때 결혼을 이제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결혼을, 아버님의 결혼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다른 책들 모든 거 보면 14살에 결혼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제적동본에 의하면은 20살 때 결혼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년상을 치르고 나서 아버님에게 이제 효행을 하기 위해서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때 25살 때 서울행을 결심을 했고, 보은의 속리사라든가 또 여기 설악산 이제 백담사로 와서 불도 수행에 이제 몸을 담게 됩니다. 정식 출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상당히 뜻을 두고, 그러던 중에 이제 1904년 12월 21일 아들 한복이 태어났다고 그러는데요. 일세례는 아들 위해서 뭐 아들이 태어날 때쯤인가 해가지고 호련이 시장에 가서 뭐 이렇게 부인을 위해서 뭘 사러 나갔다가 호련이 출가했다라고 이렇게 뭐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아들을 이제 그 태어나면 보지 않고 그번에 이제 출가의 길을 다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1905년 1월 26일 강원도 백담사에서 영곡 화상과 영재 화상에게 득도하고 이제 수계를 받는 정시 이제 스님으로 출가를 하죠.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명진학교라고 우리 저쪽 그 동대문학교 가면 지금 창신 초등학교가 있죠. 그 자리에 이제 원흥사라는 절이 이제 그 대한제국 시대 최초로 사찰을 이제 그 국가에서 고정이 허락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원흥사터에서 이제 바로 이제 명진학교라는 현재 동국대학교 출범을 하는데 1회 졸업생이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흥사에서 만해 스님을 보았다. 공부할 때 이제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졸업에 대한 어떤 졸업장은 현재 뭐 발견은 안 됐지만 아마 이제
어떤 면에서는 3개월 과정에 숙성 과정도 있었다. 그래서 여기 다니신 거 아니냐라고 바로 일본 가기 직전이었고 하니까 자 그러고 나서는 일본 조동종 대학에 가서 이제 수학을 또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최린여라는 천독의 유명한 좋은 법 독립운동 같이 했던 이런 동지들을 만났는데 다 변절을 했죠. 아쉽게도. 자 그리고 나서 1909년 조선불교 유신론을 집필 시작합니다. 일본을 다녀왔던 만해 그 선사 입장에서는 한국불교, 조선불교가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조선불교 유신론을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어머니 별세에 대한 거는 3년 후에 들었다고 해요. 고향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전화하는데 어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아마 이해 이제 어머니의 별세 소식을 못 들었는데 3년 후에 듣게 됐습니다. 자, 1910년 굉장히 중요한 해죠. 한일합방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하고 자 이때 이제 한일합방의 그 참 나라의 운명을 달리했는데 그때 이제 조선불교 유신론을 결단해서 탈거했고 또 그게 또 사실은 각항사라는 사찰이 걸리게 되죠. 대한제국 최초의 사찰입니다. 4대문 안에 조선시대 때는 사실 불교는 어땠습니까? 아주 천대받는 그러한 종교였고 또 스님들도 가장 낮은 백종보다 못한 그러한 천민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대한제국에는 최초로 1910년에 고종 황제가 허가를 하죠. 5월 달에 사실은 각항사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이제 전동이라고 하는 수송공원입니다. 그 자리에 각항사라는 절을 세우게 됩니다. 계획을 있었는데 8월 달에 한일합방되고 10월 27일 날 낙성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각항이라는 뜻은 깨달은 황제다 그래갖고 사실은 이제 고종 황제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각항사라 지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워낙 이제 불교가 일제 때 많이 이용을 당하다 보니까 친일파들도 많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은 각항이라는 뜻의 항자는 일본 천황을 의미한다. 천황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각항사를 지었다. 왜냐? 1910년 10월 27일 즉 한일합방 이후에 지어진 사찰이기 때문에 일본 천황에 대한 감사의 뜻도 숨어있다라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결코 그렇게 표현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조선불교가 아무리 망가져도 그렇지 일본 천황을 위해서 절을 세우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한일합방 이전에 5월달에 각항사라는 의미가 있고 황성필문에 아예 그 이회강이라는 물론 친일 승려였다고 하지만 이분이 이제 각항사라 이름으로 그 절을 짓겠습니다. 그래갖고 내목에 직접 청원하는 그런 기사가 나 있는 걸로 봐서는 이미 5월달에 각항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항사는 대한제국 황제였던 고종에 대한 감사의 이름으로 각항사가 지었다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해강 등 이런 분들이 어떻게 돼요? 조동종 일본에 건너가서 조동종과 한일 불교 동맹을 맺죠. 근데 이것이 완전히 조동종에게 무릎 꿇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동종을 혁명으로 받들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자 이제 조선불교를 위해서 일어서야 된다 해갖고 임재종 종문을 설치했고 임재종 관장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스님께서는 일본과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부하고 자주 독립 불교도 일본도 같은 불교일지나 일본에 끌려가서 안 된다라는 스스로 이제 자주 독립의 어떤 길을 걷게 됩니다. 간도라고 그러죠. 이쪽으로 가서 이제 독립운동의 모습이라든가 쫓겨갔던 사람들, 물론 이제 간도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고 싶어서 갔다가 일본 첩자로 오인받아갖고 어떤 청년들에게 권총으로 이제 한 세 발을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죽지 않고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취도 안 하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평생 물론 휴일증으로 조금 고생을 하셨지만 어쨌든 그때 이제 목에 맞은 총탄 그런 조각은 미처 다 꺼내지 못해서 뼈도 이제 부스러지고 했다라고 본인은 이제 적고 있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그렇게 또 직접 또 기고도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913년에 이제 드디어 불교 대전이라는 대장경을 이제 열람하기 시작하고 조선불교 유신론을 이때 이제 편찬하게 됩니다. 조선불교 유신론이야말로 100년을 내다보 지금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해봐도 조선불교 유신론은 그대로 유효하다. 아직도 이 불교 유신론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100년 이상을 내다본 굉장히 대단한 사상적 그런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1914년 이제 불교 대전을 이제 또 범어에서 발행하고요. 한글로 된 경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일찍이. 물론 배경도 스님도 했지만 오늘날 우리의 경전이 다 이제 한자로 많이 되어 있죠. 오늘 반야신경 하면서도 한글로 하자라는 만해 스님의 어떤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해서 앞으로 이제 한자보다는 한글로 아예 이제 경전을 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17년에 오도성을 남겼다고 그러죠. 깨우침 이때 들었다고 그래요. 바람이 막 부는데 겨울에 12월 3일이니까 밤 10시에 안 자고 뭐 하셨대? 바람에 물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깨쳤대요. 그래서 오도성을 나눕니다. 남아도처 시고향 남아가 가는 곳 그 어디나 고향이건만 기인장제 객수종 나그네 시름의 경우사랑 그 몇이던가 일성갈파 삼천개 한 소리 질러온 우주를 깨우쳐 밝히니 설리도와 편편홍 눈밭 속에 복삭꽃이 흐드러지게 날리네. 근데 맨 그때 이제 붉은 자를 썼는데요. 요건 나중에 만공선사를 만나면서 이 나중에 날빛자로 이제 고치셨다라는 말씀하는데 실제 스님 남긴 글은 나중에 이제 원래는 편편홍이라고 해서 또 고칠까 그러다가 그래도 뭐 스님이 썼으니까 나중에 이제 홍자를 날빛자 빛자로 이렇게 좀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붉다라는 것은 조금 보다는 날리다라는 날빛자가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고쳤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명한 유심지죠. 1918년 40세 불혹의 나이에 유심지를 창간합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우리 이제 안국동이죠. 개동이라고 하는 지금도 그 유심 자리가 이제 집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19년 41살 때 3.1 독립선언문 공약 3장. 원래는 이제 뭐 최남선한테 일종의 넘겨준 꼴이 됐는데요. 워낙 글이 좀 강했답니다. 스님은. 그래서 한영호 스님이 쓰면은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미사여구 잘 쓰는 최남선한테 돌려서 최남선 씨가 쓰고 후에 이제 공약 3장을 이제 넣고요. 그 자기 독립선언 하면서도 독립선언 자리를 이제 원래는 파고다 공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좀 군중들이 폭도화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일단 태화관으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회동을 하면서 여기서 그냥 하자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사실 기독교계의 가장 그때 타고난 지도자였던 이상계 씨를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이상계 씨는 끝내 거부를 하죠. 왜냐? 독립청원을 하자고 합니다. 아유, 한영원 스님, 우리 그 독립선언했다가는 다 죽습니다. 청원으로 합시다. 아닙니다. 청원을 할 바에는 의미가 없다. 우리는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죠. 손병희 씨를 찾아가니까 천도계 3대 교주였죠. 이상계 씨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신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먼저 승낙하면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낙을 받죠. 그래서 천도교와 기독교계는 사실 이상계 씨가 빠진 상태에서 물론 가장 많은 사람이 당첨을 했지만 핵심적인 인물이 이제 빠져버립니다. 나중에 기독교에서 좀 아쉬우니까 따로 이제 활동을 또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아쉽게도 유교, 조선의 그 500년을 이끌어온 유교는 아무도 참석을 안 합니다. 생각이 뭐라 그래야? 쌍것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공자님을 그런데 모시고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을 정말 그 전 근대적인 사고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죠. 역시 유교의 사람들도 나중에 따로 이제 뭐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선언문도 내고 했지만, 어쨌든 34년 대표 중에 한영원 스님에 의해서 사실 독립선언을 주도하게 됐고 그 선언도 강행하게 됐다라는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눈여겨볼만 하고요. 자,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이 독립선언과 관련해서 이제 경성복심법원에서 이제 3년형을 이렇게 받게 되죠. 34년간에서 열인검에서 모두 48분이 붙잡혀가고 여러 형을 받던 중에 8분이 이제 3년형이라는 최고형을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듬해 12월 22일 이제 가출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3년을 다 채운 건 아니고 몇 개월 전에 이제 출소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안국동의 선화원도 사실 만해 스님께서 거의 세우셨다라고 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스님의 일생은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가족사에 대한 얘기, 성장기에 대한 유년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절 말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뭐 명진학교 다닌 것도 그냥 다닐 때 본 사람들에 의해서 전염되지 본인은 그런데 나왔다는 얘기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워낙 그렇게 이제 중요한 일제에 아마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일체 가족사라든가 자기의 성장에 대한 관련 사람들을 다 지운 것 같아요. 일절 말이 없었습니다. 선화본도 사실 만해 스님이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선화본에서도 이제 스님을 이렇게 아직도 모시곤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름을 안 냈을까? 그거는 당신 독립운동하는 입장에서 일제에 대한 감시가 아마 그만큼 심해서 그렇게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조선 물산 장려운동, 그 다음에 조선 불교 청년의 총재, 1924년. 사실 만해 스님에 의해서 이제 1920년에 창립됐다 그러는데 또 어떤 분들은 감옥에 있었는데 무슨 뭐 조선 불교 청년을 창립을 하냐. 그러나 이미 스님께서는 1910년에 불교 청년단이라는 청년단을 이제 조직을 하고 불교 청년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제에 의해서 이제 와해되고 없어지고 하다가 1920년부터 실질적인 이제 청년 단체, 항일 단체로서 이제 조직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불교 청년의 창립 당시에 스님은 없었지만 사실 그걸 창립을 하는데 상당한 지대한 관여를 했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초대 총재에 또 취임을 했고요. 자, 그리고 유명한 1925년 우생서 시편주 단에 님의 침묵을 탈거하고 그 이듬해에 이제 또 발간합니다. 1920년 너무나 유명하죠. 해동서관이라고 아마 지금 옛날에 그 종로서적인가 있었던 그쪽 부근으로 생각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님의 침묵이 이제 발간이 되고 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자, 이때 나이 이제 48살이었어요. 그래서 님은 같습니다. 알 수 없어요 등 수많은 정말 우리 말하면 문학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찍은 그런 책이다, 그런 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또 60만세 운동이 일어나죠. 순종께서 승하해가지고 인산일기입니다. 역시 1919년 3월 1일도 고종황제가 이제 인산은 원래 3월 3일이었는데 3월 1일이 일요일이니까 이제 기독교인들 또 쉬어야 되니까 3월 1일로 해서 3.1 운동이 일어났고 곤종의 인산날 60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스님께서도 관여를 하셨어요. 근데 안 나타나죠. 근데 기록에 의하면 60만세 운동 이건으로 선화본에서 일경에 의해서 체포당해서 끌려갑니다. 기록에 나오고요. 자, 그래서 60만세 운동은 일본에 의해서 아주 미리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이제 막은 일이었지만 어쨌든 관여를 했다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927년 신관회라든가 신관회는 사회주의, 민족주의 이런 좌우학 작품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이때는 오히려 사회주의 사상이 공산주의죠.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저 아들 한보국이라는 분도 1930년대부터 완전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열렬히 앞장섰던 결국 이제 6.25 때 이제 결국 북으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몰리게 되죠.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한영궁이 1929년 51살 때 형님이 죽습니다. 둘밖에 없었는데 자, 근데 이 형님을 많은 정부에는 어떻게 하냐면 의병 활동 뭐는 이제 동학군 또는 의병 활동을 하다가 죽게 됐다라는 이런 설도 제기합니다. 근데 형님은 한참 이후까지 잘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한 이제 뭐 의병 활동이나 도감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유명한 1930년에 만당의 영수, 청년 승령 비밀결사죠. 이 만당은 조직을 하고 일절 비밀로 활동하는 청년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설하게 되면 목숨으로 이제 말하면 갚는다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열을 하면서 이제 맺었던 만당의 영수를 이제 지냈고요. 지금 현재 이제 1933년에 시무장 여기는 이제 지어가지고 여기에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그 두 번째 이제 결혼도 하시고 딸 한영숙 지금 여사죠. 딸도 여기서 태어나시고 따님은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어렸잖아요, 그죠? 그 34년에 이제 태어나서 44년 10년간 아빠를 봤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11살 때 이제 아버님께서 운명을 달리하셨고, 만해선사는 창씨개명 운동, 반대 운동, 그다음에 조선의 합경 출정에 반대하는 이러한 성명서도 내고 기고를 하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1944년 6월 29일 날 바로 이제 이 신무장에서 입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답 이후에는 이제 그 유해를 마오리 공동묘지에
공동 묘역에 안장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스님의 이제 연보를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소리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사족을 좀 많이 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회장께서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희 오늘 행사의 발언문을 우리 만해청년 이수영 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언문 시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 다해 발언 올립니다. 언제나 함께하시며 그 어떤 순간에도 한없이 깊고 넓은 지혜의 바다로 이끌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이 자리에는 만해 대선사의 뜻을 받들어 실천하고자 하는 원대한 서원을 세운 귀한 인연들이 모여 만해 청년회를 창립하였던 바 선사의 후회다운 기백과 용기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다른 것은 길이길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법 수호에 그 힘을 아끼지 않겠나이다. 지난달 만해 대선사께서는 일제로부터 비롯된 불교의 억압과 왜곡으로 고통당하던 불의에 맞서며 미래 불교를 설계한 불교 유신론을 펼쳐 보였듯이 오늘날 우리는 현실의 재물과 명예에 빠져 온갖 만행을 획책하는 불순한 심성을 지적하고 타락과 위선에 상처받은 아픔들을 치유할 불교 개혁과 발전을 이룩해내는 실천인이 되겠나이다. 또한 남북 분단과 좌우 분열의 어리석은 망동을 분쇄하여 남북 평화 통일과 좌우 평화를 이룩하는 지혜로운 청년, 행동하는 실천인이 되겠나이다. 미래 불교 100년을 책임지는 혁신적 사상을 발휘하리니 한 걸음씩 내딛는 순간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남은 없는지 후대에 부끄럽지 않을 언양을 실천하도록 매사 살피고 또 살피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유구한 불교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고 또 나아감에 장애가 없기를 비록 고난과 역경에 처할지라도 불도 수행의 도반들로서 단합된 용기와 의지로 능히 헤쳐나갈 수 있기를 사부대중 모두가 일심으로 발언하옵니다. 불운의 갓기로 인연 맺은 모두가 보이심되고 마침내 성불의 길에 함께 올라갈지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야본사 석가모니불. 예, 그러면 오늘 사홍소원을 끝으로 행사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번뇌를 다 끊으리라 법문을 다 네, 이것으로 만해청년회 창립 1주년 기념 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바로 앞으로 모이셔가지고 단체 사진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상 위로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다 함께 전체 기념 사진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보면 시작. 오늘을 높아며 정진한 젊은자 구도심 등 높이고 자비 손길 펼치며 부처님의 넓은 지혜 일심으로 전구하네 부처란 실행으로 진지한 구법자세 우리는 물제자 대한불교 청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마스크. 마스크 벗고. 하나, 둘, 셋. 네.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계세요.